월요일 아침 8시, 접수대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온 새 정형외과 원장의 이름표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잘못 쉬어 사례가 들 뻔했다. 이준서. 8해 전 23살의 내가 밤새 편의점 앞에서 울면서 헤어지자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다. 그때 우리는 둘 다 의료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미술을 하고 싶어 했고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연을 만났고 결국 어느 쪽도 양보하지 못한 채 끝을 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헤어진 뒤 각자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나는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가 되었고 그는 뒤늦게 의대에 들어가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다. 서로의 소식은 전혀 몰랐다. 그런 그가 하필이면 내가 3년째 일하는 이 작은 동네 재활클리닉의 원장으로 부임한 것이다. 소은아. 그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차분해졌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억양은 신기하게도 그대로였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존댓말이 낯설어서 혀끝이 어색하게 굳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역시 존댓말로 대답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그 순간부터 클리닉의 공기가 달라졌다. 오전 회진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딱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환자 차트, 재활 계획, 다음 진료 시간표. 마치 처음 만난 동료처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끝이 차트를 넘길 때 그가 잠깐 멈춰서 창밖을 보는 옆모습에서 나는 자꾸 23살의 그를 겹쳐보고 있었다. 같이 일한 지 3주쯤 지났을 때였다. 야간 당직실에서 나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 다 놀라서 잠깐 말을 잃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수술 후 경과 기록마저 쓰느라고요. 소은 씨는요? 저는 내일 아침 재활 스케줄 짜다가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가 불쑥 물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남처럼 지낼 거예요? 나는 커피잔을 든 채로 그를 바라봤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부딪혔다. 반가움, 억울함, 그리고 오래 묵혀둔 서운함까지. 헤어지자고 말한 건 나였지만 그날 이후 연락 한 번 없었던 건 그였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럼 뭐라고 지내야 하는데요? 우리 다시 사귀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말을 뱉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방어적으로 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나를 봤다.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얘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색하게 지내면 환자들 앞에서도 티가 날 것 같아서. 그 말이 맞았다. 며칠 전 물리치료실에서 한 할머니 환자분이 두 분 혹시 싸우셨어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요? 라고 물으셨던 게 떠올랐다. 나는 결국 웃음이 터졌다. 티 났어요? 많이요. 그날 밤 우리는 당직실에 앉아 커피를 나눠 마시며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를 나눴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미술을 그만두고 재활 쪽으로 진로를 바꾼 이유를 궁금해했고 나는 그가 아버지 사업 대신 의대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방황했어. 그러다 우연히 응급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겠더라고. 늦었지만 나도 그래. 헤어지고 나서 한참 방황하다가 병원에서 재활치료받는 사람들 보면서 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같은 이유로 같은 시기에 완전히 다른 길에서 결국 같은 세계로 들어온 셈이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헤어짐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지금의 그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 그렇다면 그 이별은 정말 실패였을까? 아니면 각자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을까? 나는 지금도 가끔 궁금하다.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시절의 감정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나야 할지.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지만 클리닉 안에서는 여전히 원장과 치료사라는 관계였다.
함께 담당하는 환자의 재활 방향을 두고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나는 사적인 감정과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구분하려 애썼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래 다니시던 김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의 재활 속도를 두고 그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나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진료실 문을 닫고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다. 환자 회복 속도는 내가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빨리 밀어붙이면 안 돼요. 나도 데이터 보고 말하는 거야. 감으로 판단하지 마. 그 말에 나는 조금 상처받았다. 그가 나가고 난 뒤 동료 치료사인 은경 언니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줬다. 소은아, 너희 둘 사이 뭔가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일할 땐 일만 봐. 안 그러면 둘 다 힘들어져. 언니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사적인 감정과 진료 판단을 철저히 분리하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며칠 후 그가 먼저 찾아와 사과했다. 그날은 내가 너무 세게 말했어. 사실 너 말이 맞았어. 김 선생님 경과 보니까 천천히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 고마워. 그리고 나도 미안해. 감정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었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더 솔직해졌다. 일과 마음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퇴근 후 병원 앞 골목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예전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그가 문득 물었다.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모르겠어. 근데 지금 우리 그때보다 훨씬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었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잖아. 그가 조용히 웃었다. 맞아. 지금은 알 것 같아. 네가 왜 그렇게 신중한지, 왜 환자한테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는지. 겨울이 시작될 무렵 그가 나에게 정식으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나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같은 클리닉에서 일하는 이상 이 관계가 잘 안 풀리면 우리 둘 다 곤란해질 게 뻔했다. 게다가 나는 여전히 그날 편의점 앞에서 흘렸던 눈물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다. 생각할 시간을 줘.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같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답을 찾으려 했다. 결국 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나왔다. 어느 날 저녁 김 선생님이 마지막 재활 치료를 마치고 혼자 걸어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다치고 나서도 다시 걷는 법을 배운다. 헤어진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나는 그날 밤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다시 한번 잘해볼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같은 클리닉에서 원장과 치료사로 일한다. 다만 퇴근길엔 나란히 걸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가끔 은경 언니는 우리를 보며 놀리듯 말한다. 인생 참 알 수 없다니까. 헤어졌던 사람이랑 이렇게 다시 만나서 잘 지내는 거 보면. 그 말에 나는 그저 웃는다. 이따금 궁금해진다. 헤어졌던 사람과 시간이 지나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정답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이제 안다.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라는 걸. 때로는 놓아야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도 있다는 걸 나는 이 작은 재활 클리닉의 복도에서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다.